네,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동적 테이블의 응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제를 동적 테이블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상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요. 색상한 문제의 구조를 동적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된 호출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적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탐색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히 반복문으로 할 수 있게끔 점화식을 유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색상한 문제인데요. 색상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색상한 문제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의 색상들이 각 색상의 그 기준,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들끼리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20개의 색상을 원 형태로, 환형으로 나열한 형태를 우리가 색상환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미술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상환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서는 이 색상환 문제에서 N개의 색깔로 구성한 색상환이 주어질 때, 이 중에서 K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K개를 이용할 때 서로 인접하는 그 색상들을 활용하게 되면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도록 N개 중에 K개를 고르는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와 비슷한 것들을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컨비네이션이라는 문제가 N개의 물건 중에 R개를 고르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와 이 색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근데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것과 N개 중에서 이 K개를 고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를 때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R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번 색상한 문제에서는 인접하지 않도록 구한다, 인접하면 안 된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환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색상을 골랐을 때 마지막 색상을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거 NCR, 컨비네이션 구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컨비네이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주어진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N 값과 K 값이 주어지는데 여기 N 값은 4부터 1000, 그러니까 최대 N이 1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은 N 이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000인 문제가 되고요. 이 정도 크기라면 동적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동적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N과 K를 입력받은 다음에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10억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어떤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C 언어의 특성상 C 언어에서 정수형, 인티저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략적으로 2의 31승 마이너스 1 정도까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십진수로 표현하자면 대략적으로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자, 21억이 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수 처리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묻고자 하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큰 수 처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나누는 수가 소수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을 잘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정수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나머지를 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점들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계가 4와 2가 들어온다면 출력은 2다 라는 겁니다. 즉, 4가지 색상 중에 인접하지 않도록 2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2가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환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시 방향에 있는
이 빨강색을 0번으로 출발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연지를 n-1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n가지 색깔 중에 k가지를 서로 다른 k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빨간색을 선택을 했으면 인접한 주황색이나 연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홍색부터 탐색을 진행해야 되고요. 빨강색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주황색부터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 함수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탐색 함수 solve를 한번 잘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lve AB는 자, 현재 A번 색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B개의 색깔을 이미 선택한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solve 5의 2다 라고 하면 5번째 색깔을 탐색할 차례고 이미 2가지 색깔을 선택한 상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색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처음에 출발을 F의 0에 0, 첫 번째 색깔을 0으로 세팅을 하고요. 하나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F21로 가거나 F10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F21이라는 상태는 첫 번째 빨강색을 골랐기 때문에 주황을 못 고르고 다홍부터 탐색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색깔에서 이미 하나를 골랐다는 뜻이고요. F1,0은 첫 번째 색깔을 고르지 않았고요. 주황색부터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색깔을 탐색하고 지금까지 고른 색깔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색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빨강을 골랐을 때 주황만 못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연지색도 못 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지금 이 solve 함수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때문에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함수를 한번 설계해 볼 텐데요. 이번에 f라는 함수로 설계를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A번째 색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상태로 현재 B개의 색깔을 골랐으며 C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C가 true면 마지막 색깔을 고를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C가 true라는 의미는 첫 번째 색상을 골랐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색상을 고르면 마지막 색깔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값을 이용해서 마지막 색깔을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C를 통해서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f 함수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라는 함수를 설계할 때 종료 조건을 먼저 아까처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종료 조건은 자, n개 색상 중에 k개를 고르는 것이므로 B, 이미 고른 색상이 k개라면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경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B가 k면 한 가지를 찾았다. return 1을 처리해주는 이게 종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의 경계를 벗어나는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탐색의 경계를 벗어나는 조건인데요. 이 파랭에 표시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탐색의 경계를 벗어난다. 즉 K개를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색상 안에 모든 색을 탐색을 했으면 성공한 경우가 아니라 실패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현재 탐색할 차례가 먼저 K이 없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라면 만약 A가 N이라면 if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탐색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K개의 색상을 고르지 못했는데 이미 N번째 마지막 색상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탐색을 실패한 경우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탐색 함수를 만들 때 A가 다음 상태가 A 플러스 1씩 이렇게 1씩 증가한다면 절대 A가 N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이 한 단계씩 가기 때문에 N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이 문제의 경우에는 A가 A 플러스 2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두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n-1이었다면 n을 건너뛰어서 n 플러스 1의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n을 체크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그러니까 무한히 재기함수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can을 뺐는데 이 can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색상을 골랐느냐 고르지 않았느냐를 나타내주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can이 1이라면 첫 번째 색깔을 고른 경우고요. can이 0이라면 첫 번째 색상을 고르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색상을 골랐으면 우리가 마지막 색상을 고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색상의 번호를 can만큼 빼줌으로 해서 이 식은 결국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a는 n-1 또는 a는 n-0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첫 번째 색상을 골랐을 경우고요. 이 경우는 첫 번째 색상을 고르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상을 고르게 되면 마지막 색상을 고를 수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행에 대한 것들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꼼꼼히 분석해 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행은 한 번 더 시간을 둬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계 조건과 종료 조건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탐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탐색은 색상을 고른 경우와 고르지 않은 경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색상을 고른 경우는요, 다음 색상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두 칸을 건너뛰고 이미 고른 색상 수를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고르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 색상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지금까지 고른 개수는 변화가 없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태를 더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르지 않은 경우와 고른 경우를 더하고 이 수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드라는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모드라는 값은 앞에서 이미 샵 디파인으로 10억 3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의 합을 모드로 나눈 값을 리턴하라 라고 해서 탐색 함수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완성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파행과 이 구행에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됐던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두 라인에 대해서 찬찬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작성한 앞에서 작성한 이 함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한 상태가 두 가지 상태를 계속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량은 2의 n에 비례하는 아주 큰 계산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적절히 적용을 해서 이 문제의 복잡도를 확 낮춰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조금 더 복잡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1000에 1000,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를 두었고요. 이 항목들은 이 파라미터에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can은 0 또는 1의 값만 가짐으로 두 개만 방을 만들면 되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최대 10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00개씩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bt의 can의 a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지금까지 탐색된 적이 없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dt를 했을 때 항상 dt의 a의 b가 0이라면 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문제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값으로 0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0을 다이내믹 테이블에 기록을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이내믹 테이블에 0이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0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다이내믹 테이블의 효과를 전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다이내믹 테이블을 채워둔 후에 마이너스 1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직접 구해주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바로 다이내믹 테이블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다이내믹 테이블에 처음에 들어있는 값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은 반드시 문제에서 활용되지 않는 값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활용했었습니다. 자, 뒤에 메인 함수에서 -1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알고리즘인데요. 방금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설명을 다 했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여기 memset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memset이라는 함수는 특정 메모리 영역을 전부 -1이나 0 뭐 이런 값으로 채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함수고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채울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memset, 메모리 번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채울 값을 쓰는데 주로 -1과 0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0을 할 때는 모든 비트를 0으로 리셋하는 거고요. -1을 채우는 경우는 모든 비트를 1로 셋하는 겁니다. 자, 이외에 다른 값들도 활용할 수 있지만 memset은 바이트 단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수값을 넣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memset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하실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memset 활용법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파라미터가 size of dt, 다이내믹 테이블의 크기를 써주게 되면 이 다이내믹 테이블을 한꺼번에 모두 -1로 이렇게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함수도 반복문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래도 테이블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오래 걸리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다이내믹 테이블을 다르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memset의 활용법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값과 k값을 입력받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상태와 첫 번째를 고르는 상태와 고르지 않는 상태를 더하는 상태로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모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자, 여기 F에 뭐 어떤 A, B가 있고요. 또 F에 뭐 B, C가 있고요. F에 C, D가 있다. 만약 세 개가 있을 때 이걸 더했을 때 이렇게 모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를 취하게 될 경우, 만약 모드가 10억 3이다. 10억 3일 경우에 이렇게 모드를 취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각 F들이 최대 10억 2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10억이 넘고 여기도 10억이 넘고 여기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트의 한계인 21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벌써 30억이 넘게 되죠. 이렇게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미 더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을 더할 때는 모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F, A, B 더하기 F, B, C B, C 이걸 먼저 한번 모드를 취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F의 C, D 모드.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지만 모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처리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나머지 처리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머지 처리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점화식을 직접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점화식을 직접 유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접근할 때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점화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점화식으로 직접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색상을 고른 경우하고 고르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탐색 함수를 만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색깔을 고른 경우를 fn-2, k-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경우, 즉 고르지 않은 경우를 fn-1, k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환영에 대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색깔을 골랐을 때 마지막 색깔을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식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색상에 대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다르게 점화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나 두 번째 색상 중 한 가지 색상을 이미 고른 경우, 즉 두 개의 색깔을 묶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른 경우, 이렇게 된 경우나 이렇게 된 경우가 되겠죠. 또는 두 개를 묶어서 둘 다 고르지 않은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점화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를 묶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색상을 묶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n-두 개를 다시 새로운 환영으로 조금 더 두 개가 빠진 작은 색상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색상 안에서요, 이 마지막 끝에 있는 두 개를 동시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고르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고를 수가 있어야 되고 둘 다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색깔을 골랐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되겠죠. 이 색깔을 고르면 둘 중에 하나를 미리 골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색깔을 골랐다고 생각하면 서로 인접하지 않으면서 이 색상을 고를 수 없는 게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 색상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둘 중에 위쪽 색깔을 골랐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 색상은 고를 수 없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라고 정의를 하면 fn-2, k-1가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잘 그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도 고르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도 고르지 않았을 경우는 이 A와 C를 동시에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fn-2, k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환영, 4개짜리 환영이 됩니다. 자, 이 환영이 되면 A와 C를 절대로 동시에 고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고르지 않은 하나의 새로운 노드로 생각을 하시고 fn-1개의 환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개 묶은 것은 고르지 않고 나머지 k개를 고르게 생각하면 이 A와 C를 동시에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fnk는 fn-2, k-1 더하기 f의 n-1 k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초항이나 경계 조건이 되겠죠. k가 2분의 n보다 크면 절대로 인접하지 않도록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에는 n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방금 구한 점화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작성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는 루틴이 되고요. 상향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J는 2분의 n까지 가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점화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J가 1일 경우에는 i가지가 있고요. dtij는 나머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10억 3으로 나눠줌으로 해서 우리가 dtnk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저장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한 문제를 소스 코드로 완성한 부분입니다. 자, 이 소스 코드는 이 f라는 함수를 제기 함수를 이용하고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현한 예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 2를 입력할 때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색이 있고
한 가지가 될 경우에는 10가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한 문제를 반복문을 이용하여 상향식, 즉 점화식을 이용해서 작성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도 앞에 제기함수와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예시에서 주어졌던 4와 2를 입력합니다. 자, 두 가지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1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이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탐색에 우리가 C라는 이런 변수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고요. 전체 탐색에서 역시 동적 테이블을 적용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함으로 해서 새로운 점화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의 그 패턴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7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